춥지 않으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인태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국립 한국복지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고요. 전주비전대학교의 개원 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요 직전에 이제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있으면서 좀 요 MBPA 학문을 세계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해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외 활동을 하고 제가 책을 한 50여 권 정도 집필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에 아실 겁니다. 신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심영래 씨, 안철수 씨, 이런 신지식인들이 많이 선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도 신지식인에 선정이 돼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이제 신지식인에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분야는 이런 유아들 분야, 또 유아체육 분야, 또 특수교육 분야, 그리고 제가 해외 나갔을 때는 이렇게 한국어, 이거 이제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한국어 쪽.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학문을 폭넓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육 공무원을 했고요. 네,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내가 교육 공무원으로 있을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휴직계를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5년 동안 휴직을 줄 테니까 5년 후에 다시 돌아와라. 근데 제가 이제 아닙니다. 저는 이제 들어보십시오. 예.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가슴속에 품어뒀던 게 이 자폐증이었어요. 자폐증. 여러분들 자폐증은 치료된다, 이 자폐증은 없다, 제가 이거 집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뭐랄까 이상한 거겠죠. 좀 뭔가 다른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막 집중해서 수업을 하는데 저 아이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니고, 근데 그 아이가 저는 아주 신기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저 아이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자폐증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대학을 다닐 때 저희들은 다 배워야 되거든요. 특수교육도 공부해야 되고 유아교육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오는 아이들, 그 1, 2학년 아이들 때문에 유아교육도 공부하고 특수교육도 공부하고 음악, 미술, 체육 전 과목을 다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 자폐증의 책을 이렇게 보는데, 자폐증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 방법도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한번 다 바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무슨 장애인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지, 장애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재활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 한 2천만 원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대학생 때 내가 한 시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빌려줬어요, 돈을. 그래서 이제 유아체육 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유아체육 아카데미를 만든 거예요.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데 아이들 한 5명 정도가 이제 어머님들이 입소문을 듣고 오신 거죠. 왔는데 5명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달장애 아동들이 5명이 이렇게 있는데 뭐 집중도 안 되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비행기가 됩시다 하면 비행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리 조그맣게 해서. 자, 비행기가 됩시다. 비행기. 아우, 잘했어요. 대나무가 됩시다 하면 대나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됩시다. 대나무. 나비가 됩시다 하면 나비 헐 하는 거예요.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 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유아들은. 근데 얘네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5명을 도저히 못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명.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손에 잡고 양쪽에다가 뭐 이렇게 평균대 같은 거를 쫙 이렇게 세워놓고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시간 싸움인데, 그러니까 유아기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다 거의 다 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이 시간 싸움인데 유아기에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1대1로 재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막 그 운영의 문제가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막 했어요. 국회의원 뭐 출마한다는 사람 설득을 해서 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 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재활시켜야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아니면은 이 부모님들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아야 된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많은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면서 설득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장애아동 그 발달 재활 지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왜 제가 그랬냐면은 이 아이들이 재활이 되는 걸 봤어요. 저는 아이들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했던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엄마를 못 알아봤던 아이들이 엄마를 알아보게 되고, 이런 거를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들을 내가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6살인데 제가 이제 유아체육을 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태권맨이 됩시다 하면 태권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태권맨이 됩시다. 태권맨. 너무너무 잘했어요. 최고맨이 됩시다 하면 최고맨 하고 최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최고맨이 됩시다. 최고맨 최고. 정말 잘했어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막 지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따라하질 못하는 거죠. 모방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이가 6살인데 선생님, 제가 이 아이는 나를 엄마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손을 잡고 가다가 놓으면은 사라지는데, 나는 이 아이를 찾아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찾아 헤매는데, 그런데 아이를 찾고 나서 나는 펑펑 우는데 아이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그래서 선생님, 제 평생의 소원은 아이한테 엄마라는 말을 한 번만 듣는 게 소원이에요. 아이가 6살이었어요. 6살. 지금도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6살인데 전혀 엄마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가면은 막 엄마를 따라오려고 그러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나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집중을 해서 이제 재활을 시키는데 얘는 그냥 딴 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멀리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생각에 당시에 이제 비전문가였죠. 나사가 좀 빠진 것 같다. 어떻게 쟤를 집중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평균대 있잖아요. 평균대. 평균대에다가 이 평균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평균대에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아이가 뭔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멍하니 멀리 바라보는 것 같고 혼자 막 하고 다녔던 아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바로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로 저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평균대를 20개를 산 거예요. 20개. 그러니까 내가 평균대를 당장 20개를 사야겠다. 이걸 20개를 사가지고 이 20개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장애물을 또 올려놔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여기서 뭔가 요거를 탁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장애물을 높여봤어요. 높여보니까 얘가 이거를 쫙 이렇게 싹 돌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20개를 최대한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해놓고 이 아이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요 저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를 제가 잊지 못해요.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KBS에 이제 이 어머니가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이런 내용을. 그 KBS 이제 기자가 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가 이 아이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 모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동작을 따라한다. 전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우리가 비행기가 됩시다, 비행기, 대나무가 됩시다, 대나무 이런 게 됐고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아주 천천히 하는 율동들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율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뭘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그 대학에 제가 이제 교육대학을 다녔다 했잖아요. 우리 대학의 그 특수교육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 자폐증이라는 측면을 제가 접했는데 이 이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제가 막 30분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그 복도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더니 딱 들어와서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얘기 딱 한 거예요. 저한테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빠졌던 게 뭐였냐면은 이 모든 원리가 어디에 있었냐. 이게 이제 MBPA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M이 뭐냐면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정신이에요. 정신. 마인드. 정신. 그렇죠? B는 뭐예요? 브레인. 뇌예요. 뇌. 브레인. 그렇죠? P는 피지컬 해서 신체가 되는 거예요. 신체. A는 액티비티 해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활동. 그래서 정신, 뇌, 신체 활동 이게 이 마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 해서 이렇게 이 체계를 제가 만들었는데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인지가 있죠, 그렇죠? 정서가 있죠,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브레인이라는 뇌에 이 뇌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뇌세포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뇌세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라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안 자라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자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억 개 이상의 뇌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서 다른 뇌세포들과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육이라는 신체 활동을 우리는 신체 활동이라고 본 거예요. 신체 활동.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신체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해가 뜨고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 현상은 해가 뜨고 해가 지지만 사실상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지구가 둥글단 말이죠.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우주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야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천체가 돌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의 현상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배가 멀리서 올 때 보면은 깃발부터 먼저 보이고, 그리고 월식 현상의 지구의 둥근 모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이 우주적 사고를 가지고 저 천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은 거기서 만율력의 법칙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으로 봤는데 사실상 신체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내 신체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우리가 여러 활동을 했어.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가 됩시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다 기억하겠네요. 그렇죠? 대나무가 됩시다. 나비가 됩시다. 최고맨이 됩시다. 네, 최고맨, 태권맨이 됩시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지, 그렇죠? 생각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최고맨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죠? 태권맨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정서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재밌어. 뭔가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기억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세포가 심장과 폐를 통해서 끊임없이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줬고 여러분들의 뇌는 살아있는 거예요. 뇌세포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세포, 1.5 개의 뇌세포에 여러분들에게 최고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대나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기억이 형성되어 있고 그 뇌세포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통제하에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정확한 활동을 해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뇌세포들이 죽어가. 계속 죽어가니까 나중엔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 네? 그 남편도 못 알아봐. 그렇게 같이 평생을 살았던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다 뭐예요? 다 뇌세포에 기억이 담겨져 있고 뇌세포들이 연결되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해법은 뭐예요? 뇌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정신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신체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이걸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MBPA 학문입니다. 근데 서양의 학문들은 어때요? 우리가 동양의 의사들을 보면은 뭐 한의사가 전체를 봐, 그렇죠? 근데 서양의 의사들은 뭐 눈은 안과 의사, 뭐 이비인후과 의사 또는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다 잘라놓죠. 그러니까 서양의 학자들은 모든 걸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이 어때요? 우리 학문들이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고 우리가 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면서 거대 거대 제국주의 국가들은 빨리 저 나라를 우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화. 네? 소련은 소련화 시켜야 되고 미국은 미국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단절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역사와 학문이 딱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지식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야 정인태 저 사람이 대학생인데 당시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어떻게 책을 집필했냐.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책을 집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아체육 유아체육 활짝 열린 유아체육 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생 때 출판을 했어요. 아마 여기 있을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책을 출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제가 웃기잖아요. 저는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스승님을 잘 만났어요. 스승님을. 그러니까 우리 그 스승님이 그 이상신 교수님이란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전관념의 반기를 들어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그 저는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은 막 가슴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얘기가 너희들은 고정관념의 반기를 들어야 된다. 응? 그리고 21세기는 이 신지식인들의 세상이 될 거다. 예? 임권택 감독을 봐라. 임권택 감독이 뭐 당시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영화계 거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세요. 서태지를 봐라. 서태지가 고등학교 2학년 중퇴를 했지만 서태지는 이 음악의 세계에 아주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의 석자 교수가 되고 서태지 사상연구소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네.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살고 뭐 학벌주의 같은데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래 학생도 책을 집필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책을 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선물로 드렸어요. 굉장히 기뻐하시죠. 아 자네가 내 진짜 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한 게 대학생 때였던 거예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야 그 정인태라는 사람이 대학생인데 책을 집필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막 나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지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학문이 우리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20대는 상당히 저는 그 외로웠어요. 20대, 30대 때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다면은 뭐 대한민국의 학문계를 한번 내가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뭐 이제 석사, 박사 이런 과정들을 쭉 보고 대학을 뭐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대학이 많잖아요. 학문을 한번 서양의 학문을 쫙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대학을 6개를 졸업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40살까지는 계속 공부만 해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뭐 특수교육 뭐 이런 놀이치유라든지 또는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쫙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한계는 서양 학문의 한계는 모든 것을 안과, 내과, 외과 찢어놓은 것처럼 학문을 다 찢어놓은 것이다. 네? 근데 사실상 학문은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걸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 학문의 이제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각 분야에서 책을 한 50여 권을 집필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MBPA가 지금 199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98년에 98, 99, 2000, 25년째 오고 있는 거예요. 25년째 이렇게 되게 힘들게 왔어요. 여기까지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학문을 하면서도 뭐 갈릴레이가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저도 고통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 기존 학계 입장에서는 저희 자폐증 이론을 그냥 다 60개 자폐증 이론을 다 그냥 비판을 제가 해버렸거든요. 이게 대학생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집필했던 책이니까 웃기는 거죠, 그렇죠? 뭐 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대학생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상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왜냐하면은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은 24살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26살에 발표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야. 서양인들은 이론을 만들어내면 인정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학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감히 우리는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을 앉혀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총장님, 제가 저한테 임상연구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을 통해서 이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제가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 총장님이 하신 얘기가 미국인도 못한 거를 한국인이 한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미국인이 못한 것을 한국인이 한다면은 누가 믿겠는가, 그러면서 허허허 웃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 한국인이라는 게 생태적 태생적 한계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제가 중단을 했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40살이 되면서 제 삶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 나가가지고 제가 5년을 해외에 있었습니다. 5년 해외에 있으면서 내가 해외에서 유명해져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내 뜻을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해외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그 총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대학에 그 특임 교수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립한국복지대학교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 아동 재활 쪽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특임 교수를 맡게 됐죠.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왔죠. 네, 코로나가 오면서 또 이렇게 삶이 흘러온 건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지난 한 거의 25년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여기서 뭔가 신학문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 유아체육, 특수체육이라는 개념을 바라볼 때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오늘 여기 이제 강의하실 분들이 저랑 그 20몇 년을 같이 해온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소개받으셨던 그 이상인 원장님 같은 경우도 한 22년 전에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학문을 논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김선미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해오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뭐 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네. 볼링 선수. 볼링장에서 볼링 선수. 볼링 선수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왜 이런 선수 듣게 됐어요? 이제 은퇴를 준비하려고. 아, 네. 뭐 벌써 은퇴를 이제 선수인데 이제 은퇴 준비하시면서 유아체육 쪽으로 이렇게.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선생님은요? 발달과학자 재활. 바우처 재활 선생님으로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연수를 듣게 되셨어요. 특수체육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네, 요새 그쪽으로. 아, 그러세요. 네. 또 선생님요? 저는 발달 기본 법인 운영하면서 저는 네. 미술치료사인데 네. 미술만 해서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네. 활동을 같이 하면서 네. 종합적인 미술을 해보고 싶어서. 아, 그렇군요. 네. 또 선생님은요? 작업치료 하고 있습니다. 아, 작업치료 네. 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은요? 소아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아, 물리치료하고 또 소아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선생님. 그리고 소아 물리치료 하다가 네. 필라테스로. 아, 네. 다양하게. 조금 더 잘.
하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인 거예요, 사실상. 모든 게 다 하나인데 학자들이 다 구분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연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는 현장의 선생님들의 능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비행기 대나무 댑시다 하면 비행기 대나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네, 비행기 대나무 댑시다. 비행기 대나무. 어우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선생님이 나비 태권맨 비행기 댑시다 하면은 세 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나비 비행기 태권맨 댑시다. 나비 활활 태권맨. 네, 또 아 비행기 다시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나비 비행기 태권맨 댑시다 하면 요 세 개 한번 해보세요. 나비 태권맨 비행기 댑시다. 나비 활활 태권맨 비행기 네 잘했어요.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치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사실상 여기 보면은 이게 인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김선미 원장님한테 다양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뭐 이제 좀 인지적인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비행기 대나무 예쁜이 해볼까요? 해서 예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비행기 대나무 예쁜이 됩시다. 비행기 대나무 예쁜이 더 빨리 해봅시다. 비행기 대나무 예쁜이 이렇게 인지를 빠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빨리 해볼까요? 비행기 뭐 예쁜이 뭐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거를 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비행기 예쁜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세 번째 걸 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 놀고 있는데, 그렇죠? 놀고 있는데 사실상 인지에 시글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정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인간의 이 인지가 발달이 돼야 되고 대뇌가 발달이 돼야 되고 이 대뇌 변형계에 감정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뇌 변형계가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인지는 발달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인지는 36에서 48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발달 검사를 해보면 인지 능력은. 그런데 정서는 12에서 18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때요? 얘는 어떤